2025년 9월 27일 토요일입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주변 상황은 그다지 평안하거나 즐거운 상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재로 70개 정보 전산 서비스가 마비되었고 현재도 사실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10시간 가량의 화마와의 싸움 끝에 초진연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터리만 해도 이제 몇백 개에 이르는, 거진 400개에 이르는 손실 상태로 확인되고 있고요. 사실상 2023년 11월 발생했던 11월 18일에서 20일까지 이 기간 사흘이라는 것은 전산망이 먹통된 이후로 사흘간 원인도 모르는 상태로 복구까지 사흘이 걸렸거든요. 현재 화재 사건도 원인은 리튬 배터리 화재 신고라고 돼 있습니다만 기사 올려드렸습니다. 화재 사건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전산망, 디지털 집중된 전산하고 사실상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정보통신부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현재는 경찰청과 같이 행정안전부가 관리를 합니다. 그쯤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시죠? 비단 이 한 지점이 마비되면 광범위한 서비스가 동시에 중단된다라는 불편과 불편하지 않게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첨언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UPS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인데요. 기사 올려드려서 읽으셨겠지만 앞으로도 화재 당시에도 이 배터리가 400개나 손실될 만큼의 화재 폭발 위험이 사실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 앞으로 교체 작업 중에도 연쇄된 대규모의 사고의 가능성까지는 일단 그 경우의 수가 희박하더라도 전적으로 없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화재도 옮기는 과정에서 배터리를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갑자기 불거진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이 배터리 화재 사건에서, 건물의 화재 사건에서는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되는 방향과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시스템의 장애를 일으켜서 민원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책임 문제는 현재로서는 배터리 사고로 돼 있어서 2023년 전산망 먹통됐을 때하고는 문제 차원이 약간 달라 보입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여전히 이번 화재로 국가 전산망의 그 정보 자원 서비스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그러면 재난급으로 둬야 하나? 현재로서는 재난급으로도 그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재해라든가. 그럼 뭐냐? 어떤 이유냐? 뭐 그런 책임 소재나 뭐 그런 부분은 일단 두고요. 이 관리 차원에서
정부 전 사업이 전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들과 같이 디지털의 그 리스크가 어떤 식의 사실상 공격도 가능하다.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좀 첨예한 문제들이 없지 않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눈치,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뭐 어쩔 수 없었던 진행 방향이었던 만큼 그 사이버 보안이나 백업이나 복원력이나 시스템의 또 이중화나 건물의 그 시스템의 건물, 그러니까 시스템 장비들이 채워져 있는 배터리까지가 건물을 다지점화해서 뭐 부산해야 된다는 그런 과정은 오히려 글쎄요,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 차원을 더 넘어서서 이 시스템 이중화라든가 관리의 차원에서 현재는 행정안전부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감시도 필요하다라는 말들까지가 지금 계속해서 논란화는 되어 왔습니다만 2023년 이어서는 이제는 물리적인 화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 지적과 같이 사실상 토요일은 보도 자료들도 그 연합의 보도 자료만 해도 그다지 중대하다거나 그런 속보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잘 없거든요. 다른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쉬는 날들이 되어 있는데요. 기독교들 아니더라도. 그래서 시범 삼아서 오히려 살펴보면서 사실상 반드시 짚어둬야 될 만한 기사와 내용들이 있어서 오히려 다른 뉴스, 다른 보도들, 기사가 없는 날 보도를 시험 삼아서라고 해도죠.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회 분야에 있어서의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은 배터리 화재 상반기만 296건, 피해 224억 원으로 8시경에 보도 자료를 올렸습니다. 어제 화재 때문에 관련해서 올린 보도 자료 같은데요. 사실상 화재를 배터리 문제로 규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남 제주 중심으로 가끔씩 비가 온다거나 일요일에 전국 대부분 가을비가 온다. 울산 남구 전통시장서 농축수산물 다음에는 최대 이명을 환급한다는 수준의 보도자료들, 그 지속적으로 비에 대한 것, 그리고 과 정보 자원 관련 화재에 관련된 부분들, 뭐 그리고 사회적인 분야로 보고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예산은 늘었지만 고독사는 24%가 증가했다 하는 보도자료. 혹시 또 그 주파수 공격이 들리나요? 애들 우는 것 같은 소리라든가, 그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 아닙니다. 주파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혹시나 녹음이 된다면 이 주파의 그 역대를 조정을 하는데요. 녹음기 마이크도.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그 공격이 들어옵니다. 요즘 그 글로벌 주파 전쟁이죠. 사실상 그 우주 트래시들을, 엄청난 우리 우주의 트래시들을 만들고 있는 숫자는 사실상 그 우주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이랄까, 그러니까
우파의 뭐 관련돼서 관련된 다른 얘기들은 일단 미뤄두고요. 그 전쟁도 점이까지라고 표현할까요? 그리고 이제서야 드디어 완연한 가을이다. 기온은 여전히 평년을 웃돌고 있고, 또 검찰이 감당 못할 권한을 쥐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는 이문정이라는 이전 검사 출신 관련된 사건들이 좀 있었죠. 이렇게 사건으로 불거진 그런 시사적인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관련 기사들도 사회 보도 자료로 올려져 있고, 그 이외에는 대부분 어제 화재로 시스템이 장애, 목통, 간편 인증도 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 보도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고, 법원행정처장의 계엄 사건이 역사적 종료해서 신속 투명한 재판이 요구되고 그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기사도 사회 기사로 11시 57분에 올려져 있네요. 전 화재에 대해서 한국공항공사가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달라 라는 그런 보도 자료를 보는 것 같고요.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 필요하신 부분들은 찾게 되시겠는데, 개인적으로 공항공사에서라든가 전자서비스 복구는 중요 시스템이 몰려있어서 상당시 걸릴 듯하다. 울산해경이 보도자료를, 이런 사실상 보도자료는 국가기관 정부의 보도자료들은 국가의 홈페이지나 게재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필요하신 부분 살펴보시는 부분, 섬세하게는 이렇게 살펴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보도자료를 올라오기도 합니다. 대부분. 기초가 된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아무튼 어떤 걸 선별해서 보도를 하려고 하느냐, 좀 대부분 보도자료긴 합니다. 경장 바닷가 청소를 했는데 폐기물을 수거했다라던가, 이제 복지 포털에서는 온라인 화장면 또 차질 빚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 자료들이 올라와 있고요. 외신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 전에 경제라고 분류된 섹터에서는 오늘은 미 주식이 열풍이 재점화됐다. 지금 주식 굉장히 오르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사이언스 부분에서 3000년 전 굴이 재련한 청동 유적이 알려지는 철의 기원이라는 그 연구 논문이 게재돼서 이 부분은 연구폭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고 해외 성매매 관광이 늘었다. 해외 여행들을 요즘 많이 나가는데, 해외여행, 한국 사람들도 해외여행을 나갑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 좀 있는 것 같은데, 해외여행이라는 붐을 타고 해외 성매매 관광이 활기를 치고 있다. 환급에 관한 거, 전통시장서 그런 거, 정부판 카카오톡이 목통이 됐다,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거,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생산 소비 회복세에 대한 관심들,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 현황이라든가, 아직까지도 전적 타결이 됐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대미국 의약품 관세, 그리고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주 연속 보합세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전세값은 또 슬슬, 매매가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전세값이 상승한 관계도를
환급값을 보이는 듯합니다. 부산 좀 더 그렇습니다. 부산은 전세값이 역전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현재는 조금 쑥지막해 왔는데, 근데 이런 전세값 상승폭이 특정에 그친다고 해야 할까요? 또 찾아보면은 있겠지만 또 전세 사기도 많이 있고 해서 겁이 나서 울려서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화재 관련돼서요. 또 경제 부분조차도 이제 경제 부분이 사실은 직결되는 분야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심각하게 위기 상황이다. 지금이고요. 뭐 장애를 빚고 있다 그런 기사고요. 외교 기사의 외교 보도자료는 앞서서도 보도자료를 드렸듯이 지금 현재 그 가자 지구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랍 쪽 중동 국가들과 고무적인 생산적인 논의 중이다. 이스라엘 측은 현재 이스라엘 사회 그 지도층이라고 그들의 그 지도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기득권층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전히 전혀 바뀌어주지 않겠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가자 관련해서는 중동과 고무적 생산적 논의 중이다. 보도자료도 올라오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 차원이 약간 다른 부분이 되는데 우크라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탈환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이번에 영국 국빈 방문하면서 찰스 3세 설득에 입장을 선회한 것인가 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공장 구금 사건에서 구금 한국인들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잔류를 택했던 구금 한국인이요. 그리고 이란 대통령이 중동의 트럼프의 정책은 오히려 중동에 불을 지르는 정책이다. 이란 대통령. 그런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언론 시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관련돼서 또 한국에서 대북한 정책, 아펙 때 미국과 북한의 그 정상회담 그런 관련 있어서 대조해가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서북부 간수성에서는 규모 5.6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사실상 중국에서는 알게 모르게 그 지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태풍 같은 자연재해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동과 가자 지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개인적인 악연을 이유로 해서 MS 사장을 해고를 요구하는 이번 어제 관련 기사도 올려드렸는데 MS와 관련돼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차원이다. 개인적인 악연인 차원이다. 라고 해서 해고를 요구한다든가 하는 행보를 보고 있습니다. 유엔 연설에 이스라엘 대통령 네타냐후 대통령 사실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공격 문제로 지명 수배자여가지고
돌아갔다. 그런 것도 있고. 유엔이었어요. 국가연합의 교도구나. 회장이다 보니까 대표단들이 모이는 뉴욕으로 모이다 보니까 사실상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해서 뭐 그런 것 같고요. 국제적인 제재에 있어서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무시하고 외유를 하는 경우도 있죠. 참석은 했다. 연석까지 했어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글쎄 이건 희망사항이라고 해야 경주 압박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을 배제는 못한다. 뭐 북미 대화를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일본은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난카이 대지진 발생 확률을 2개를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데요.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감은 사실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위기감이 크겠죠. 인도 시위에 대해서도 현재 글로벌의 그 안보 문제와 관련돼서 나뉘어지는 문제 부분에 있어서 인도는 경제적으로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좀 나눠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러시아군이 중국 대만 침공 준비에 기술 훈련 장비를 지원 중이다라는 보도 자료들을 내기 시작하고요. 이 부분은 러시아군이 중국을 도와서 대만을 아예 복속시켜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은 이제 한국 그 고위 관계자들의 희망사항과는 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보도 자료죠. 그런 움직임들 포착되고 있고요. 사실상 그 러시아나 중국이나 인도나 이쪽 국가들은 다 브릭스이기 때문에요. 이란의 태도라든가 미국 국방부는 세계 각지 복무 장성들을 이례적으로 소집하고 있고, 뭐 기강 잡기 차원일까 정부의 외부 활동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의 국방부에서는 글쎄요 소집을 해서 뭐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한국의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은 독소 핵무장 계획은 없다. 다음 정부도 그런 생각을 말아야 한다. 쯤으로 이제 덧붙이죠. 러시아 정부는 북한 비난 포괄적 핵금지 조약 성명에 동참 안 해. 라고 또 그러면 당장 이렇게 따라서 옵니다. 붙습니다. 뉴질랜드가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분 좀 문제가 좀 다릅니다만 두 국가 해법을 지지는 하지만 당분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정부가 코미 전 FBI 국장을 기소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제 당선 전에 다양한 활동과 관련돼서 그
추적하던 복장이고 뭐 그 관련된 사건들이 있고 해서 미국에서는 FBI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도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제가 사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FBI나 CIA나 또 검찰은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국어로 보자면 정보부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 기관들에 대한 현재 당선 정부와의 그 관계도 유전 정보의 관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섬세하게 정치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죠. 중국 공업은 아무튼 글로벌 출혈 경쟁 경고 속에서도 깜짝 성장률 발표하고 있고 콜롬비아 대통령은 방미 도중에 비자가 취소되는 사건을 겪고 있고 미국 뉴욕에서의 시위를 선동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글로벌 외신으로 이런 부분도 퇴행성 뇌질환 헌팅턴병 치료기일이 열리나라는 관련 임상효과 유전자 치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사들도 실리고 민 결국 베네수엘라 본토의 마약 거점 군사 타격을 검토하고 이 마약이란 부분이 들어가면 글로벌 전체가 이렇게 확 같이 이렇게 지도 확 끌려 나오죠. 그렇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참 아이러닉하지 않습니까? 필리핀은 현재 열대성 폭풍이 지금 10월이 다 돼가는데 정부를 강타하고 있고 일본 총리 선거 고이즈미 선거 캠프 일본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글쎄 이번 고이즈미 어떻게 돼갈지 미국으로서는 현재로서는 크게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고자 했던 그 연합의 보도자료는요. 기사는 우크라이나 영토 탈환을 트럼프가 언급했다. 그 부분은 영국 국왕이 이번 국빈 방문 때 설득으로 입장이 급선회된 것이다. 그런 보도자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